그래서 이런 때는 주식을 더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8개월 정도 떨어진 거예요. 네. 부동산가 한 번 떨어지면 8개월에 그친 적은 없습니다. 더 떨어질 거란 예, 말씀이죠? 부동산 가격은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교수님이야 전문가시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이게 효과적인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어디에 투자해야지 내 주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수문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한국의 저성장 상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저희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상황에 마지막 코멘트가 개인의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 국민연금에 기대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비를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중요한 게 주식인데요. 네. 예, 주식 비중이 2021년에 우리 가계 자산에서 23%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때 뭐 통합 개미 운동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참여했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2019년에 6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로 1,300만까지 2배 이상 늘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주가가 2021년 6월을 3,300무렵에서 정점을 치고 최근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을 몰려하고 주식 비중이 20%로 물론 주가도 떨어지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주가가 3,300 넘어갔을 때는 우리 주가를 경제 변수로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와 상관계수가 높은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일평균 수출. 그때는 20, 30% 주가가 가대평가됐었어요.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3,300 같은 주가가 2,200까지 뭐 떨어지다 보니까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완전히 저평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주식을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주가가 장기 추세선 제일 밑으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 8개월 정도 떨어진 거예요. 네. 부동산가 한 번 떨어지면 8개월에 그친 적은 없습니다. 더 떨어질 거란 예, 말씀이죠? 부동산 가격은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면요. 은행 예금 한 20%, 그다음에 채권의 20%, 나머지 60%를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이야 전문가시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이게 효과적인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어디에 투자해야지 내 주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장기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 등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네. 네, 그런데 내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라는 걸 항상 선회해 버려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거 투자하면 돼요. 네,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증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령별로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빨리 돈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예, 그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종목이 오르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좀 멀리 내다보고 100세까지 투자하셔야 됩니다. 좀 종목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다양화하십시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민주주의, 금융민주주의. 예, 기회다. 이 금융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금융민주주의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우리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됐다. 예, 그래서 주식으로 부분적으로 금융 민주주의를 달성할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지금은 관심 가지셔야 된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교수님 말씀 바탕으로 2023년 경제 투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 만났는데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9만 원 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올 리가 오를 없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9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공부도 하지만은 거시경제 흐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싸졌다. 주식으로 부를 릴 기회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부를 일고 그 부를 조금씩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K클래스 저희 이번 시간 빅웨이브 거대한 변화 쓰신 김효익 교수님 모시고 2023년 경제 전망과 개인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